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손을 꽉 잡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가장 속이 타는 곳이 미국이나 서방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사실, 좀 의외죠.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아주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중국의 심정을 그냥 전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환장하죠. 이게 그냥 좀 언짢다, 불쾌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는데 왜 중국은 축하는커녕 악몽을 꾸게 된 걸까요? 그 속사정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역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이랑 북한을 혈맹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깊은 불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김정은은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 정권 안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움직였어요. 심지어 집권하고 나서 7년이 지날 때까지 시진핑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둘 사이가 얼마나 껄끄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발표는 그냥 숙청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아주 보란듯이 자신들의 친중파 핵심 인물을 만고역적으로 몰아서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장성택 한 명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라인에 있던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을 숙청하면서 북한 내 친중 세력은 사실상 그냥 뿌리 뽑혔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두 나라 관계가 근본적으로 삐걱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북한 입장은 이거예요. 옛날에 당신들 국공 내전할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와주는 건 빚 갚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반면에 중국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리고 지켜줘서 너희 정권이 유지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 말을 들어야지. 같은 침대에 누워서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동상이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면 중국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고 제한적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할 만한 아주 강력한 경제카드 3장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무역의 98.3%. 거의 100%죠. 이걸 중국이 쥐고 있고요. 비밀 송요관으로 기름도 거의 공짜로 대주고 심지어 수십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자국에서 일하게 해주면서 외화벌이도 돕고 있죠. 이 중에 딱 하나만 제대로 잠가버려도 북한 경제는 몇 달 못 가서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중국의 핵심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카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을 너무 세게 압박해서 정권이라도 무너져봐요. 그럼 수백만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올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국경 바로 앞에 미군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건 중국 입장에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악몽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핵무기를 든 옆집 이웃이 통제불능으로 날뛰는 걸 지켜봐야 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듭니다.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 판에 직접 뛰어들면서 중국의 셈법은 완전히 헝클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북, 중, 러 이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그냥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잠시 손을 잡은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동북아에서 서로 으르렁대던 경쟁자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북한의 군사기술을 막 넘겨주면서 중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그냥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어요. 김정은한테는 중국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하는 새로운 카드를 쥐어준 셈이고요. 심지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이나 ICBM 같은 첨단 기술까지 넘겨줄 수 있다는 내맥을 흘리면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을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특히 지금 시진핑 주석은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 그러니까 국내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거든요. 이게 아마 시진핑의 진짜 속마음일 겁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불안과 혼란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죠. 이건 사실상 두 동맹국을 향해서 제발 사고 좀 치지 말고 상황 좀 악화시키지 마라 라고 아주 얇게 포장해서 경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아주 미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진핑이랑 김정은의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 동판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유치해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북한 노동자들한테 슬슬 집에 돌아가라고 압박을 넣고 북한 행사에 보내는 관리들 급도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국 사람들한테는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면서 지역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듯한 제스처도 취하고 있죠. 이 모든 행동의 배경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방 공무원들 월급이 몇 달씩 밀리고 길거리에서 대놓고 시진핑을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무슨 대외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 여유가 있겠어요? 무조건 실리를 챙기는 실용적인 외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죠. 이건 단순히 북중러 세 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불안정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국제관계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전 각자도생이라고 할 것 같아요. 옛날처럼 무슨 이념으로 뭉치는 동맹은 이제 힘이 약해졌고요. 오로지 자국의 이익이 모든 걸 압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트럼프는 화장 안 한 미국인, 바이든은 화장한 미국인, 결국 둘 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돈 내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스타일이고, 바이든은 우리 함께 가치를 공유하며 가자고 예쁘게 포장할 뿐 본질은 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강대국 외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북중러 관계의 균열은 우리가 더 이상 동맹과 적이라는 흑백 논리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합니다. 안정적인 편은 없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인 후레너미들로 가득한 그런 다극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프레너미의 세상에서 과연 동맹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